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종목을 검색했는데 PER이 5배라고 합니다. 와, 엄청 싼 주식이네. 그래서 샀는데 몇 달 뒤 주가는 30%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PER이 40배인 기업은 너무 비싸 보여서 사지 않았는데 1년 뒤 주가는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PER은 믿어야 하는 걸까요? 믿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PBR은 또 뭘까요? EPS는 왜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이라면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남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PER, PBR, EPS입니다. 증권 앱을 열어도 보이고 경제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등장하죠. 하지만 막상 PER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자신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뜻만 알고 활용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낮으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PER이 낮은데도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PER이 높은데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즉, 숫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두 채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억, 두 번째는 15억 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5억짜리가 더 싸니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재건축 계획도 없으며 주변 인프라도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15억 원짜리 집은 신축이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며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요? 이제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싸다고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비싸다고 나쁜 기업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이 기업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PER, PBR, EPS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숫자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PER은 낮을수록 좋다. PBR은 1배 이하면 싸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외우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암기보다 이해가 훨씬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ER이 3배라고 해봅시다. 정말 저평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PER이 3배지만 다음 분기에서는 적자가 나면서 PER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산업처럼 앞으로 수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현재 PER이 40배, 50배여도 시장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죠. 즉,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공식은 최대한 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내일부터 증권 앱을 열었을 때 이 숫자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실제 기업을 예로 들어 PER, PBR, EPS를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표인 PER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P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ER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PER이 낮으면 싼 주식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작은 카페를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카페는 1년에 순이익을 1억 원을 벌고 있고 매매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카페도 1년에 순이익은 1억 원으로 동일한데 매매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카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카페를 고를 테죠. 같은 돈으로 버는데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요. 바로 이 개념이 PER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지금처럼 돈을 번다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면 현재 수준의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약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수준의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조건을 놓치는 순간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ER이 4배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싸 보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다음 분기부터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 어떨까요? 당장 올해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PER이 낮게 계산되었지만 앞으로 이익이 사라지면 그 PER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PER이 낮은 이유가 저평가라서가 아니라 시장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가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떨어질 이유가 있는 기업인 것이죠. 반대로 PER이 높은 기업은 어떨까요? 초보 투자자들은 PER이 30배, 40배만 되어도 너무 비싸다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의 PER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실제 실적이 성장하면서 당시에는 비싸 보였던 주가가 오히려 저렴했던 가격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PER은 미래 성장성을 함께 봐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떠올려 볼게요.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두 회사의 PER이 항상 같은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를 때는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익도 급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PER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사이클의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높아 보여도 시장은 이제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가를 먼저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PER은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업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낮은 PER은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낮은 가격을 매긴 이유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정말 시장이 잘못 평가한 저평가 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증권사 HTS의 기업 정보나 각종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 탭에 업종 PER과 현재 PER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과거 주식 투자 책에는 PER이 1배 아래인 종목은 저평가, 1배 이상인 종목은 고평가로 평가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 PER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챙겨보는 종목이 전체 업종 PER과 괴리율이 있는지 체크하면 같은 산업군 내에서 저평가받고 있는지 고평가받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PER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또 다른 지표를 함께 봅니다. 바로 PBR입니다. PBR은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개혁과 함께 PBR이 낮은 주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한때 테마처럼 저 PBR 관련주들이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주나 보험주처럼 자산 규모가 중요한 기업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PBR 역시 숫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BR의 진짜 의미와 PBR이 1배 이하인데도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는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표인 PB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R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기준으로 본 지표라면 PBR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들은 PBR을 볼 때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PBR이 1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싸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시세가 2천만원인데 1,5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는 시세가 같은 2천만원인데 2,5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차가 훨씬 싸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첫 번째 차는 사고 이력이 여러 번 있고 엔진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차는 무사고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옵션도 풍부합니다. 같은 시세를 기준으로 봐도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공장, 토지, 현금, 건물, 투자자산 등을 모두 합친 순자산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이 바로 PBR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시장이 얼마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PBR이 1배라는 것은 시장이 그 기업을 장부상 순자산과 비슷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PBR이 0.8배라면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2배, 3배라면 자산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PBR이 낮은 기업만 사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넓은 공장과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장부상 자산은 엄청나지만 정작 그 공장은 오래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토지는 개발 계획도 없으며 사업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자산은 많아도 돈은 벌지 못합니다. 시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PBR이 낮은 이유가 저평가라기보다 좋지 않은 자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네이버나 AI 기업처럼 소프트웨어와 기술력이 핵심 회사는 어떨까요? 이런 기업은 장부에 기록되는 자산보다 기술력, 브랜드, 데이터, 인재 같은 무형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회계상 자산으로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BR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시장은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주를 보면 PBR이 0.4배, 0.5배 수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반값 세일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경기 상황, 금리, 대손 충당금, 부실채권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반영해 낮은 PBR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은 PBR이 매우 높더라도 꾸준한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ER과 PBR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PER은 이 기업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PBR은 이 기업은 가진 자산 대비 얼마로 평가받는가. 둘 중 하나만 보면 기업을 절반만 이해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PER과 PBR을 함께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PER은 결국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그 이익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주주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바로 EPS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PER도 결국 EPS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EPS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용어는 잠시 잊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3명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회사가 4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4명이라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의 몫은 1억 원이 되겠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벌어들였는지 계산한 것이 바로 EPS입니다. 즉, EPS가 높을수록 기업이 주주 한 명당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PER은 결국 주가 나누기 EPS입니다. 이 말은 곧 EPS가 증가하면 주가가 그대로일 경우 PER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만원이고 EPS가 1만원이라면 PER은 10배입니다. 그런데 1년 뒤 주가는 그대로인데 EPS가 2만원으로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PER은 5배가 됩니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같은 주가라도 더 저렴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재 EPS보다 앞으로 EPS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죠. 예상 EPS는 HT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중대형주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중소형주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입해서 PER과 PBR, EPS를 체크해 볼게요. 우선 삼성전자의 PER은 7월 중순 기준 약 42배 수준이고 PBR은 4.11배, EPS는 6,605원입니다. 단순히 PER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
PBR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식 1주당 겨우 6,605원의 EPS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면 사실상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최근 포모 현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종목 중 하나죠. 최근 하락 조정도 있었지만 1년 전 대략 6, 7만원대였던 주가가 최고 38만원까지 올랐으니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위에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은 PBR이 매우 높더라도 꾸준한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했죠. 또한 삼성전자의 올해 EPS 예상치는 무려 46,664원으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 동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 지속 사태로 인해 실적이 정체 및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단기간에 이런 상승률을 보인 적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성 메모리나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를 볼까요? SK하이닉스 PER은 7월 중순 기준 약 34배, PBR은 약 11배, EPS는 62,044원입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해보면 PER은 낮은 반면 PBR은 높고 EPS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업종 PER은 약 33배 정도로 사실상 대한민국 반도체 업종 PER은 이 두 종목이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어 이 두 종목을 체크할 때는 업종 PER보다는 서로 PER이나 여러 지표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더 도움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SK하이닉스의 지표만 놓고 보면 역시 현 구간에서 투자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이맘때 20만원 중반대에서 최근 3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그 과정에서 PER과 PBR이 지난해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종 호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 대응을 달리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 증시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 정도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매를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데 사실 200만원이 넘어가는 SK하이닉스를 분할 매매하는 것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천천히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투자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 만약 투자한다면 연관되어 있는 ETF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 개인 공매도인 대주매매까지 복합적으로 체크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이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는 ETS 인버스 쪽으로 분할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두 종목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 투자자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락할 때 천천히 접근하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매매 방식으로 접근해야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PER, PBR, EPS를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기업을 분석할 때 저는 항상 4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EPS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기업이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PS가 장기간 증가하는 기업은 그만큼 사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PER은 같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가? PER은 숫자 하나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와 은행을 PER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마다 성장성도 다르고 이익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PBR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이유 없이 기업을 싸게 평가하지 않죠. 혹시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업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놓치고 있는 저평가 기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으로도 이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 실적이 좋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와 올해 EPS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체크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상승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반대로 현재 PER이 조금 높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크다면 시장은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볼 때 항상 이런 순서로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돈을 잘 버는가? 앞으로도 더 잘 벌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데 현재 주가는 그 가치에 비해 비싼가? 싼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PER, PBR, EP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PER은 결과이고 EPS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PBR은 시장이 그 기업의 자산과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봐야 기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ER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PBR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EPS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는 습관입니다. 여기에 기술적 분석 및 여러 지표들을 더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들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지표들로 조합해보는 것도 주식 투자할 때 큰 재미고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다음부터 증권 앱을 열었을 때 PER 숫자 하나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기업의 EPS는 성장하고 있는지, PEBR은 왜 이런 수준인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런 가격을 매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투자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PER, PBR, EPS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ROE,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표처럼 실제 투자에 꼭 필요한 지표들을 같은 방식으로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지표나 꼭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남이었습니다.